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부울경특별연합이 19일 0시부터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례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지난주 하루 평균 8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경남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관광지와 식당 주변에서 주간 음주 단속도 펼쳐집니다. 김해시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걷기 대회를 엽니다. 이슈앤피플에서는 김해시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이번 대회의 이모저모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초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약 3년 만에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메가시티라는 단어 대신 3개 시도가 정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드립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로 키우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닻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절차가 완료되면서 19일 0시부터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한 겁니다. 특별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만 약 778만 명, 전체 면적은 12,3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정부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70개의 핵심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규모에 걸맞는 새로운 권한도 부여됩니다. 정부와 3개 시도는 국가 사무의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분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 인구 1,000만 명, 경제규모 490조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서 3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특별지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처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역의원 9명씩 모두 27명이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부울경 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 장으로 선정합니다. 하나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3개 자치단체가 함께 이제 공동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조와 희생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의 목적을 우선하는 이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 성공하지 않을까. 부울경 특별연합은 조례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2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행사도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조금 특별한 행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해에서 열리는 걷기 챌린지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김해시 장애인체육회 변지선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대리 변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사회 진작을 위해서 정해진 기념일입니다. 네,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해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조금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저희가 온라인 걷기 인증 챌린지를 2가지 미션을 드리게 됩니다. 필수 미션으로는 저희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4.2km 이상 본인 일상생활에서 걸으시고 그 걸으시는 거를 뭐 만보기나 워크원 등을
통해서 인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저희가 미션 하나 더 드리는데 그 선택 미션입니다. 선택 미션은 3가지로 나눠져 있고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둘러보면서 찾아보고 그거를 본인의 모습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 주시거나 또 다른 미션으로는 이제 장애인 체육 관련 문구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거를 본인 손글씨로 직접 쓰셔서 저희한테 인증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걸으시면서 이제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을 조금 하고자 플로킹이라는 미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걸으시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사진으로 남기셔서 저희한테 인증해 주셔도 되는 것을 선택으로 3개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은 저희 최종 미션 인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 행사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장애인 체육회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긴 한데 장애인 가족분들, 동거하시는 장애인 가족분들이 해주셔도 되고 물론 비장애인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어울림 대회이기 때문에 김해 시민이라면 다 누구나 가능한 대회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김해시 장애인 체육회라 하면 이제 장애인분들의 항상 곁에 있는 단체입니다. 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좀 자기 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김해시 장애인 체육회를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보다 나은 이제 체력 증진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드려서 장애인분들이 사회로 한 발자국 더 나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서로 한마음으로 걸어보는 챌린지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장애인 체육회 변지선 대리였습니다. 사업자가 한 차례가 바뀌고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등 개장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오는 22일 마침내 문을 엽니다. 개장 전 인근 마을 주민들과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우선 탑승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함께 케이블카를 미리 둘러보고 왔습니다. 탑승장으로 들어서는 파란색과 주황색의 캐빈들. 캐빈에 몸을 싣자 케이블을 따라 천천히 금오산을 올라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눈앞에는 아래에서 볼 수 없던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의 산과 푸른 하늘 그리고 바다가 마치 합주를 하듯 감미롭게 스며듭니다. 오는 22일 본격 개장하는 하동 플라이웨이 케이블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해 최고봉에 위치해 있고 그 위치에 따른 360도 파노라마를 다 구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남해에 있는 다도의 섬을 한 번에 조망하실 수 있도록 하동 케이블카는 민자 600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20년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총 선로 길이만 2,556m인데 하동 청소년 수련관 일원에서 해발 849m의 금오산 정상까지 연결됩니다. 케이블카에는 시간당 1,200명, 하루 최대 9,800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왕복 소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입니다. 최대 10명까지 탑승 가능한 캐빈입니다. 방문객은 이처럼 바닥이 뚫려 있는 캐빈과 막혀 있는 캐빈을 선택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은 계속 이어집니다. 정상에 마련된 탁 트인 전망대와 둘레길을 통해 인근 사천과 남해를 비롯해 진주와 광양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서 남해안을 볼 수 있는 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속도도 정말 좋고 아시아에서 제일 길다고 하는 짚라인이 여기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하동의 명소로서 케이블카 개장에 따른 지역의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앞서 금오산에 조성된 짚와이어, 스카이워크와의 시너지 효과로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뿐이 아니고 짚와이어하고 또 여기에 루지라고 하는 시설하고 여러 가지 익사이팅한 시설을 더 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2박 3일이나 1박 2일 동안 모든 시설을 다 느끼보고 갈 수 있도록. 케이블카는 주중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각각 오후 5시 30분과 오후 5시까지 운행합니다. 오는 22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62년) 전 오늘은 전국 곳곳의 거리마다 시민과 학생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려는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무력 진압에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이 분노는 들불처럼 거세졌죠. 결국에 이 거센 항쟁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주시민의 승리였던 것인데요. 독재는 종말을 고했지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는 6월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꽃,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일꾼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무관심은 권리 포기일 뿐만 아니라 책임 방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소중한 한 표, 저부터 꼭 행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경남의 총 확진자 수는 56,727명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따져보면 8,100여 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창원이 전체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진주, 거제, 양산, 사천의 순서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10대와 50대, 30대 확진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긴 했지만 일상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된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고위험 시설의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7,1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9일부터 18일까지 추가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16명입니다. 경남도민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전체 63.8%, 4차 접종은 0.9%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각종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1회 실시하던 음주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관광지와 식당 주변에서 주간 음주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박일호 밀양시장이 3선에 도전합니다. 19일 박 시장은 밀양시청에서 오는 6월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시장은 먼저 밀양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밀양발전 청사진을 완성하고 실행해 미래가 있는 도시, 희망이 있는 도시,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박 시장은 다음 달 초쯤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19일 열렸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됐습니다. 강용순 총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남 장애인단체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차별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행사를 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일 밀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50분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 후배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범행 도구를 압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건설공사 일부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삼성전자가 120만 평 부지에 단계별로 반도체 생산 라인 6개 동과 부속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약 금액은 1,901억 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해양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반도체 건설공사 물량을 수주해 나갈 계획입니다.